26일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마친 미국과 이란. 다음 주 빈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외교가 우선이라면서 당장 군사적인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As the president has said repeatedly, he wants to address that problem diplomatically, but of course the president has other options as well. 실제로 미국은 이번 3차 협상 진행 중에도 자폭 드론을 배치해 압박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유럽과 중동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혁명 수비대 훈련 모습을 내보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입니다. One thing is certain, I will never allow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which they are by far, to have a nuclear weapon. Can't let that happen. 반면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 아래 20%까지 희석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습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4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이나 군사시설을 정밀 공습하는 건데 소규모 초기 타격을 통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입니다. 성공할 경우 이란 방공망의 무력함을 입증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협상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등 지도부 표적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메네이는 자신을 포함해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검토됐던 코피 전략이 연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격투할 때 코피를 터뜨려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실제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결국 군사행동 대신 외교를 선택했는데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같이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데다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을 거란 판단 아래 이란이 버티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البته این را هم آمریکایی‌ها بدونن که اگر این دفعه جنگی را بندازن این جنگ منطقه‌ای خواهد بود. 이란 지도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에겐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봉쇄해 유조선 통행을 방해하거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의 선박을 공격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 경제 문제로 확대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란에게는 최후의 무기인 만큼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우회 대응을 할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을 동원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 해상로 등을 간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확실한 전쟁 선포 없이 상시 저강도 전쟁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진행 중이기도 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땐 가능성이 꽤 크지만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까지의 확전 리스크를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란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선택지입니다. 그럼에도 체제 생존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대규모 타격 형식입니다. 미국은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핵시설 타격과 전력망 파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석유 생산 및 정제 시설을 공격하고 해군 시설을 무력화하는 등 표적을 망라하는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여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B2 전략 폭격기와 대규모 F-35 그리고 함재기 F-18 호넷이 투입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시 충돌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강력한 미사일 전력과 영내 우호 세력, 그리고 강력한 신정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단기간 작전만으로는 제압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12,000km 이상 떨어진 이란에서 어느 수준까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과 달리 이번에는 동맹으로 이뤄진 강력한 연합군도 없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동참모의장인 케인 장군은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이스라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크게 고갈된 상태라면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고 발끈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핵 합의 시한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